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쉼인지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방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음, 일단은 미국 시장은 오른 거에 비하면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 0.8%좀 안 됐고, 나스닥이 1.5%좀 안 됐고, 반도체 1%였거든요.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M7 관련 기업들의 이익 실적 전망치가 기대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 M7 기업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증가됐는데, 결국에 이 배경은 요거 같아요.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1월 금리 동결 이 이슈로 인해서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제 지금 1월로 이제 디폴트 부분이 이제 연기됐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1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가 이제 꼭지까지 다다란다.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의결이 없으면 무조건 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 역시도 경기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지표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가계 연체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은 저게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 연체율이 4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즉 경기의 변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강한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다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전력 섹터들, 전력 설비 쪽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중동에 다시 위기감이 올라오면서 석유 섹터를 강세를 보였고, 식음료와 철강이 모처럼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암호화폐는 이제 양자 암호 이슈로 인해서 보안이 해제돼서 탈취될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암호화폐가 크게 하락했고, 전기 수주차 테슬라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섹터의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전기 수차 테슬라를 보면 트럼프 취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슈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부분이 머스크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소 이제 숨 고르기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미국을 보면 기대감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에 화답하는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이 미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갔는데, 이제 유동성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박스권 만들면서 다시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지, 아니면 저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리게팅 컴퓨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양자암호 쪽 역시도 이틀 연속 리게팅이 급등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고, 비욘드 미트가 낙폭과대해서 강세를 보였고, 램 웨스트리라든가 아파치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아이온큐, 그다음에 솔라엣지, 퓨얼셀 에너지, 테슬라, 팔란티어, 엠러빈,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M7 관련주들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약세 마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 마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메타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ARM 이런 섹터들은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는 소폭 하락했거나 보합권이었지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들 섹터들이 낙폭 과대 이슈가 있어서 M7 관련주에서는
낙폭과대에서 오늘 양봉 나온 쪽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이온큐가 오늘 5.7%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바닥권은 대략 한 40달러 선 되겠지만 1차적으로 42달러 56센트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보면 최근 들어 급등의 급락 조정 나왔지만 테슬라 역시도 411달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7에서 낙폭과대라든가 실적 이슈가 일어나는 그런 섹터들 지금 비욘드 미트죠. 비욘드 미트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M7에서 중소형 낙폭 과대주라든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자재 쪽들이에요. 이제 원자재들 보면 지금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다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중동 이슈로 해서 이제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가 우리가 계절적으로 주목하자라고 에너지 섹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결국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궈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이제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주가를 봤을 때 M7의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 역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천정부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약 3.7%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93,880달러를 지지하는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거예요. 93,880달러를 이탈했을 때 지난 장중 낙폭이 크게 나왔던 92,454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바닥권은 박스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91,398불에서 108,080불 요 박스권을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향후 2025년 역시도 양자의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정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91,398달러 수준 여기를 지지하는 쪽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91,398불에서 92,454불 때는 한번 좀 저가 매수 쪽으로 나서보자. 얘들이 반등 나온다면 결국에 M7 역시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서도 내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1거래일 만에 3,40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중국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중국은 우리 3월 양해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경기 부양 이슈는 지속될 것이고 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특히 2023년도 GDP 잠정치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3억 4천만 위안이 더 증가됐다라는 것이 이게 긍정적으로 나면서 상해라든가 심천 양봉 나면서 강보합 수준 마감했고요. 항생만 7% 하락했지만 결국에 양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 보면 결국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1월 공업이익이 7% 감소하면서 결국에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국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손바뀜이 굉장히 나왔고 일단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한번 크게 하락 조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월 달에는 홍콩 법원이 비구이안 파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구이안이 파산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중국 증시는 부동산 섹터 위주로 해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3월까지 양해 경기 부양과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이런 조치들이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빠지면 매도가 아니라 그리고 박스권으로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고환율 속에서 계속해서 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좀 힘들게 할까요? 통상 경험치로 보면 마지막 낙폐일은 기관들이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게 2025년도 9개 증권사 평균 목표치를 잡아보니까 현재 지수 대비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빠졌던 거는 어쨌든 경기 둔화라든가 기업 실적 부진 요것도 있지만 결국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2달 전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면 결국에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수급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2달 동안 손은 물론 열심히 외환 방어를 했겠죠. 하지만 결과론을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환율을 가지고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환율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모든 책임 소재 공방을 환율에다 갖다 끌어쓰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됐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제일 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외국에서 보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때 1,450원 이 부분도 무너질 수 있다고 뭐라고 했죠. 1,500원도 지금 이런 구간이면 1,500원도 이거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그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이제 1,400원에서 232조 원의 외화 부채가 있을 때 결국에 상장 기업들의 외환 평가손이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지금 1,400원에 1,48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SK라든가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4분기 외환 평가 손실에 의한 어닝 쇼크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런 상태로 갔을 때 결국에 유동성 흐름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 역시도 돈맥 경화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내년 1분기에 26조 6천억 채권 만기 상환이 돌아오고 2분기 때 23조 2천억 만기 상환이 돌아와요. 그럼 결국에 채권 만기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디폴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차피 침체는 불가피해요. 그동안 PF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위험한 건 다 해결됐다. 양호한 것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했죠? PF가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 정책 쪽에 대해서 결국에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는 여야를 떠나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살아갈 방법이 뭐냐? 다 답은 알고 있겠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하지만 자기들 이익만 위하기 때문에 나몰라라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 1,480원 돌파했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면 1,500원 갔을 땐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안 심리가 더 커졌을 때는 매도가 매도를 초래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그래도 연초에는 좀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계속 빠져나가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급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 6조 원 초반이에요. 굉장히 거래 바닥이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바닥에 갔다라는 것이고,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12월 누적으로 2조 9천억 매도했지만 기관들이 3조 4천억,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연기금 매수하면서 외국인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지만 결국에 외국인들은 선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휘둘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는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일단 코스닥의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을 보면 2,500억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보면 9시 55분까지 1,837억 순매수를 보였다가 결국에는 10시 46분 어떤 탄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930억까지 줄었다가 결국에 마감해서 2,48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요 선물이 대략적으로 1,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막판에 매수를 늘렸다.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는 한번 제발 기분 좋게 반등 마감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맥을 못 추니까 3일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해외 주식형으로 나간 주식이 2조 6,800억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나간 게 63조 7,900억이 해외 주식형 나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결국에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요인, 지금 미국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요 단기적인 어떤 위험,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됐을 때 이런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제발 2025년도에는 서학 개미님들이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정책 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마지막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볼까요? 오늘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이제 요게 통과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통법 폐지 요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거는 기술주들 맥락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못 받으면 AI 쪽도 약해질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휴머노 로봇까지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휴머노 로봇 섹터도 움직일지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베타 버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니켈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선물 매매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옛날 골드뱅킹처럼 적립식으로 해서 이제 실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증권형 토큰형 증권이라든가 가상 자산 이런 쪽으로도 한번 매기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바이오하고 양자 그다음에 조선은 한번 우리가 1순위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가 크게 조정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휴머노 로봇 전력 설비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핫이슈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핫이슈 종목을 먼저 리뷰를 해볼 텐데 ALT 2부 때 공략했던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ICTK는 27일에 공략을 했는데 장중에 굉장히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개 다 우리가 양자 섹터 일정을 보고 금요일이 승부니까 양자는 승부니까 양자를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한번 매수해 가보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양자 섹터는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1월 1일과 2일, 3일, 7일까지 양자 이슈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ALT나 ICTK를 비롯해서 양자 섹터들은 결국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ALT 같은 경우는 8,900원을 지지하면 결국에 목표 주가 12,000원 도전하고 그다음에 ICTK도 마찬가지예요. 9,000원을 지지하면 우리 1,500원에서 12,000원 목표가를 받기 때문에 양자 섹터들은 우리 2월 7일 이때까지는 한번 집중해서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핫 이슈 종목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습니까? 오늘 이제 로봇 쪽들이에요. 뭐 자율주행도 좋았고 조선도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이제 로봇 쪽은 제일 저평가됐던 게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2030년 집집마다 로봇 집사들이 집안을 지킨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빅뱅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 섹터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의 로봇 대장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사면이라든가 클로버, 그다음에 하이젠 RNM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클로버도 우리가 매수해서 현재 목표가 도전하는 거고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하이젠 RNM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2,0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11,3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목표 주가 15,000원 그대로 가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젠 RNM을 핫 이슈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1,300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에는 또 정치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됐네요. 오늘 이제 주말 동안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그 정치 인물 테마주예요.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출마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야당 잠룡들도 대권 출마 시도한다. 이런 것기 때문에 한번 정치 인물주들이 오늘 부각받을지 한번 보는데 네. 시간 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 가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에이텍 이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호나아이라든가 웹캐시 이쪽만 한번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에서는 오리엔트 전공과 에이텍 확인해 봤고요. 오늘 핫 이슈 종목 하이젠 RNM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SATS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